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창빈입니다. 네, AMPM 전지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광고주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KPI 어떻게 잡고 광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KPI라는 게 광고의 기초이고 따지고 보면은 그 KPI를 토대로 목표를 하나씩 수립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광범위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처음에 보통 저희한테 컨설팅이나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광고주님께서 컨택에 대해서 연락을 드렸을 때 대표님 KP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많이 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딱 들었을 때 KPI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KPI란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지솔 대리님께서는 KPI를 잡을 때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잡으시나요? 보통 단순히 KPI를 잡을 때 광고주님들께서 만약에 이커머스 계열이라고 하면 무조건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라든지 문의를 받는 업종이라고 하면 많이 문의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때 최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KPI는 목표를 잡을 때 마지노선을 좀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커머스라고 하면 100% 로아스가 100% 수익이 난다고 하면 네. 손해잖아요, 사실. 그쵸. 손해죠. 광고비를 100만 원 썼을 때 100만 원 구매가 발생한다고 하면 로아스로 따졌을 때 광고 수익률을 따졌을 때 100%이기 때문에 사실 KPI를 100%로 잡는다는 것은 조금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손해라고 많이 보기 네.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번도 판매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KPI를 하나라도 팔아보자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맞아요. 100만 원 100% 미만이라고 하면 100%, 그 다음에 150%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잡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KPI를 설정할 때 광고주의 컨디션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랑 소통을 많이 하는데 애초에 이제 업체 자체가 조금 규모가 있거나 예산이 조금 있다면은 그 KPI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첫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환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첫 전환을 먼저 진짜 KPI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KPI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업체의 상황을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 그 광고를 진행하는 기간에 대한 어느 정도 참을성?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체 사정 버틸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짧게 보더라도 마케팅은 한 달 이상 하시는 게 많은데 하루 이틀로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하루 만에 성과가 안 난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 그럴수록 사실 돈만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러면은 마케팅을 그렇게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결국에는 그런 마케팅을 진행할 때 그 조금의 오해 때문에 결국에 이후에도 마케팅을 하고 추후 이제 지속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에 대한 좀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 차라리 제대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거나 무조건 돈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사항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업체의 컨디션, 예산하고 그런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먼저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업체 사정에 따라서 진행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 정말 좋지 않은 마케터분을 만나서 너무 업체에 비해서 과한 예산을 사용하느라 부담이 돼서 마케팅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초에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산정을 하면서 기간도 짧게 가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광고가 과연 답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문의를 주셔갖고 신규를 이관을 하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기존 예산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300만 원을 써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매일 10만 원씩 예산을 정하고 이제 광고를 진행하셨다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 상황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첫 전환이 목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든지, 와서 100%부터 맞추고 시작을 하는 걸로 가자. 대신에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업체 예산이나 이제 기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상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 우리 해당 업종의 뭐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경쟁사가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고,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 우리보다 가격이 훨씬 싸면 우리 거를 당연히 구매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부터 확인을 하고 이제 뭐 광고주님께, 대표님께 여쭤보고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뭐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 제품을 선정을 하고 광고를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 간혹 가다가 광고주님들 중에서 광고를 진행하셨을 때 나 100만 원이나 썼는데 왜 구매가 안 일어날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예산만 봤을 땐 진짜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광고 계정을 열어봤을 때 클릭당 단가가 7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그쵸. 높은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클릭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환율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선 저는 KPI에서 중요한 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적은 굳이 이커머스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즌성이나 문의를 받는 DB 업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만드는 업체나 온라인 마케팅 할 때는 이 추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커머스는 다양한 솔루션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방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방문 카페나 혹은 아니면 펜션, 네, 이러한 업종들은 사실 추적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어떤 경로가 있는지를. 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KPI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더라도 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안 되어 있어서 KPI 달성이 되고 있음에도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마케팅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마케터지만은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꼭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업종에 대해서는 광고주님께 요청을 많이 드려요. 직접 광고주님께서도 그런 이 고객들이 어떻게 유입이 됐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쌓는 게 좋다.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방면에서도 그 최대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야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사실 모든 거를 다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추적이라는 것은 곧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어떻게 보면 방문이라든지 아까 펜션 같은 조금 이게 추적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제 DB나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KPI를 조금 잡으면 좋을지 목표를 신규 업체 그리고 시즌 업체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딩이 된 이후로 네.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늘 갓 창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금 마케팅을 위해서 KPI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업종별로 다양하긴 하지만은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신뢰도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그거에 따른 뭐 마케팅 KPI와 그리고 뭐 광고 매체 그리고 광고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품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거에 대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것인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리뷰로 정말 확실하게 신뢰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갓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을 한다면 리뷰가 0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광고를 뭐 광고비를 예산을 투입하고 최상단에 올려도 구매가 이뤄지는 데에서는 조금 오래 걸릴 거고, 결국에는 로아스 그리고 광고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그 제품에 대한 정말 엄청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색 광고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먼저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브랜딩을 알리는 KPI를 먼저 찾고 이제 뭐 DA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먼저 진입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브랜딩이 참 중요한데, 사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의 중요성보다는 당장의 판매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늦추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단일 상품을 조금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스토어에 A 품목도 있고 B 품목도 있고 C 품목도 있는데 이 세 가지 품목이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통일화를 조금 시켜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카테고리 자체를. 그래서 식품도 팔고 디지털 가전도 팔고 그리고 패션 소품 이런 거 다 팔면 한 소품만 띄우는 게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 소품만 봤을 때 이탈이 다른 카테고리 됐을 때 구매가 전혀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브랜딩 자체가 꼭 브랜드를 살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상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리뷰를 더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찾던지, 아니면 상단 노출하면서 계속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리뷰를 꾸준히 쌓아서 브랜딩을 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엠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급해서 그쵸. 많이 하죠. 진행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것도 되게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무조건 광고로만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뷰 이벤트도 마케팅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신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쌓아가서 구매를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품이나 아니면 그 예산에 맞게 카테고리를 딱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진행을 하고, 광고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광고로서 노출시키는 부분 말고 유입된 고객들에게도 우리를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금 말씀 주셨던 뭐 엠페이 지급이라든지 알림했을 때나 뭐 이런 혜택 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신규 업체 중에서 조금 예산이 좀 있는 브랜드, 아니면은 업체 자체는 신규인데 애초에 그쪽 카테고리나 다른 쪽으로 진행을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시작을 조금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예 브랜딩부터 모든 업체 그 시장 잠식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린 거 외로 조금 넓은 브랜딩으로서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처음 시작이라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즌성. 시즌이라고 하면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제품 자체 출시도 저희는 시즌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KPI를 잡는 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이제 시즌성은 그냥 넓게 브랜딩이라든지 그냥 노출 수준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확실한 전환을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죠. 이제 그냥 조금 광범위한 노출보다는 이제 우리 시즌에 맞게 그 확실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환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거의 이제 로아스에 항상 이제 최대한 판매를 많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넓혀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마케터가 하루 종일 이제 광고 매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왜냐면 세팅할 것도 되게 많고 라이브 해야 되는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굳이 신제품 출시가 아니더라도 명절이나 아니면 휴가철 같은 시즌성에는 다른 업체도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지금 이제 곧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마케팅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혼자 출시 과정에 신경 쓰다 보니까 광고나 마케팅은 손대기가 어려서 자꾸 미루게 되신다고. 혹시 신제품 관련해서는 광고할 때가 적기는 언제라고 보시나요? 신제품 관련해서 광고가 언제가 적긴가? 사실 저는 신제품 출시를 할 때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합니다. 우리 제품만의 특수성. 왜냐면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를 딱 했는데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에 대한 출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신제품에 대한 특수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광고를 진행할 때 같은 카테고리의 이제 경쟁업체에 대한 상황을 꼭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개봉도 그 상황을 보고 조금 개봉일을 미루잖아요. 미리 찍어놓은 영화도. 그래서 신제품은 출시가 됐지만 만약에 온라인을 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면은 어느 정도 출시 일정을 조금 늦춰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랑 부딪히게 되면 결국에 우리 제품에 대한 그 신선도도 좀 떨어질 뿐더러 결국에는 그 경쟁도에 따른 광고비가 좀 증액이 되는 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시장 확인을 조금 먼저 하고 잡는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제품이라는 거는 좀 시즌을 타게 되면 좀 치킨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산이 많고 신제품 출시하는 업체보다 좀 나쁜 말이지만 브랜딩이 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업체보다는 조금 낮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나 예산이 조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적다라고 하면 그 제품 출시 이후를 좀 노리거나 네.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좀 경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만약에 신제품을 출시인데 A, B 업체가 딱 라이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 신제품 검색 광고는 네이버에서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가 있어요. 모바일에만 노출이 되는 그 해당 구조는 이제 딱 2개만 가능한 이제 노출 구조인데, 물론 이제 업체가 2개라면은 뭐 하나씩 양보해서 이렇게 사이좋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낙찰을 받고. 근데 만약에 그 경쟁 업체가 3-4개가 돼버린다면 라이벌 업체들이 그 엄청난 경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처럼 거의 이제 광고비를 좀 많이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업체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보이지 않는 협력, 조금 서로 이제 그 부딪히는 걸 좀 지향하는 거죠. 그렇게 광고를 좀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 어렵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광고주랑 좀 조율을 하는 게 그쵸.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은 한정적이잖아요. 무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저는 이런 걸 잘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직접적인 혜택과 스토리텔링 중 어느 것을 더 고려하는 편일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대리님께서는 어떤 걸 좀 더 고려하시나요? 저는 신제품 출시하면은 그냥 조금 단편적으로 그냥 혜택을 먼저 조금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너무 이제 제품들도 많아지고 소비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뭐 전체적인 뭐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거나 그러면은 뭐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혜택을 먼저 주는 편이고요. 스토리텔링 부분에서 또 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 업체가 조금 크고 브랜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신제품 출시했을 때 직접적인 혜택도 있지만은 평소에 좀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한다는 게 우리가 선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제품 구매당 어디에다가 뭐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라는 스토리텔링을 미리 좀 깔아놓는 경우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광고주께서는 직접적으로 뭐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업종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가의 상품의 경우는 아무리 기부를 한다든지 착한 제품이라든지 착한 기업을 어필하더라도 그것과 가격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보다는 혜택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만약 기부도 되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할머님, 할아버지님들이 직접 시니어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보다 그분들한테 얼마나 내가 구매를 했을 때 혜택이 가느냐에 따라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구매층 자체가 좀 심금을 올려서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스토리텔링, 정확하게 내 지갑을 보고 구매한다고 하면 혜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품들로 광고를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수목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좀 시즌성 상품이라 시즌 출시할 때 광고비를 많이 태우는데 딱 명절이 걸려서 이럴 땐 예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다고 하시는데 어떤 고민을 좀 드릴 수 있을까, 답변을? 광고비를 만약에 많이 태울 수 있고 우리가 제품에 대한 확실한 이제 조금 포인트가 있다면은 저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제품 자체가 그냥 신제품이 아니고 이 명절이랑 맞는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광고비를 태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뭐 명절과 상관없이 시즌과 상관없는 제품이라고 하면 저는 시즌 명절 끝나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명절 때는 직접적인 구매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은 남는데 이제 뭐 그냥 극단적인 예로 이제 시골 내려가는데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를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구매는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비만 좀 소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은 맞는다면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휴가 긴 경우에는 배송 일정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매를 발생시키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명절이면 연휴가 길기 때문에 배송이 되게 딜레이 된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지금 매체는 매타고 지난 설날 때 신제품 광고가 엄청 잘 됐다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명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신제품 광고가 잘 됐다는 게 정말 딱 설 기간인지 아니면 설을 앞둔 기간인지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설을 앞둔 기간이라고 하면 업종이 그 시즌에 맞는 제품이라서 구매가 많이 발생했겠지만 이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배송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인지를 그렇죠. 네.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기간 배송까지만 된다고 하면 구매해도 저는 사실 광고를 많이 태워도 무관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고려해야 될 상황은 배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송 일자를 확인해서 좀 출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딱 명절에만 구매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하면 늦지 않았죠.
그쵸. 그리고 빠르게 네. 가셔야죠. 사실 명절용 상품, 이제 명절용으로 선물 상품이라든지 지금 엄청 광고하고 있어요. 사실 그 명절 대비해서 이제 지금 이미 전체적인 할인 지금 진행 중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막 추석 선물 고르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네. 그 니즈를 딱 파악해서 추석 선물 이거 딱 사야 된다라고 타겟팅이니까 저도 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시즌에는 그 시즌만 생각해서 구매를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명절까지만 돈을 많이 쓰고 명절 후에는 좀 지갑을 닫는 경향이 많잖아요. 하도 명절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신제품 출시일이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음은 브랜딩이 된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앞서 얘기 드렸던 신제품 출시와 좀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어느 순간 브랜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KPI 목적이 로아스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쵸. 그래서 재구매율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코어층이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한 부분을 KPI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새는 브랜딩 연수도 되고 로아스가 좀 튼튼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위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그래서 여기는 안정화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구매보다는 재구매 혹은 신규 회원 그쵸.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냥 단순한 로아스나 이제 그 시즌적인 구매율이라든지 이제 전환율 상승은 사실 뭐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한 비중을 좀 적게 두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리타겟팅이 잘 되고 있고 기존 고객들이 안 빠져나가고 신규 고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시장 내에서의 이 선두로서 달리고 있는지를 조금 보는 거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정말 조금 광범위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큰 업체는 무조건 광고비를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좀 안정화된 업체들 같은 경우가 더 광고비를 덜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공격적인 광고라기보다는 이미 확실한 타겟팅이 되거나 기존 회원들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져서 생각보다 광고비는 그렇게 오히려 덜 태우고 이제 실제로 다른 이제 방법으로서의 창출을 조금 노력을 하죠. 뭐 다른 구좌라든지 매체라든지. 맞아요. 신규 고객을 모으는 게 사실 예산이 높지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좀 더 구매시키는 거는 신규 고객보다는 쉽지 않을까. 대신 재구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 한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문의 업종입니다. 많이 얘기하시죠? DB 업종. 그쵸. 그래서 DB 업종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단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DB 단가가 얼마나 더 저렴해지는가. 맞아요. 광고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KPI를 물어봤을 때 단가 기준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가 기준이란 즉 DB 중에 유효 DB? 실제로 유의미한 DB가 쌓이는가, 그냥 불필요한 DB가 아닌 유의미한 DB로서의 이제 전환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따지는데, 그냥 우리가 뭐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DB 이제 사실 그 매체사에서 찍혀 있는 전환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퀄리티가 만약에 떨어지는 DB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타겟팅을 하고 아니면 그거에 광고에 대한 소재를 쓸 때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면 DB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게. 맞아요. 그래서 유효 DB를 체크하는 기준이 단순히 무조건 문의를 남기는 경우 될 수 있고, 연락을 받은 기준 혹은 상담을 2차 상담을 진행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좀 메이드된 경우를 좀 유효 DB로 볼 수 있는데, 갈수록 단가 기준 높아지고 KPI도 딥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차례차례 계단 형태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DB 업종을 진행할 때 요즘에는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가 확실히 그 하나의 포인트가 조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해당 업종이나 해당 시장에서 비슷하게 광고를 진행할 때 사실 차이점을 저도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조금의 그 포인트 하나 때문에 그 업종에서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 아직 시도를 안 해봤거나 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먼저 치고 나왔을 때 이 업체가 그때 당시에 그 시장을 선두로 찍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이 이제 또 따라하면 또 새로운 참신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참신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업종은 좀 이커머스랑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게 무조건 이커머스는 구자를 들어가게 되지만 DB는 문의를 남기는 부분들이 있고 문의는 좀 최근에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홈페이지에서만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튜브로 쪽지를 받아서 DM 네. 수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인스타 DM 혹은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채널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따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기존 매체사와는 다른 전환을 또 잡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얘기할 때 예전 같았으면 메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네. 광고를 돌려서 진행하시는데 최근에는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조금 육성하시라는 분들도 많고 네. 육성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이 많은 게 생각보다 영상은 계속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마음에 들면 좀 더 신뢰도가 높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단일 이미지나 아니면 1분에서 30초 정도 되는 영상만 보고 딱 문의를 남기시는 거랑 그 남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많아서 네. 사실 유튜브 채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래에는 이제 건축 업계가 좀 어려워요 요즘에. 근데 제가 건축 업종을 조금 뭐 많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광고주가 그냥 기존 광고가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물론 뭐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따로 채널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채널을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뭐 집 같은 경우는 분양문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같은 경우는 그 이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하거나 그 집을 보고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서 먼저 보고 문의를 남기기 때문에 훨씬 퀄리티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적이면 뭐 실제로 내부를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마음에 들면은 이제 정말로 좀 진성 DB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저도 부동산 하니까 많이 보는 게 릴스에서 그 실사 화면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쵸, 쇼츠로.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20, 30대 때 뜨는 게 임장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거나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곳을 직접 좀 주변 입지나 환경을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보는 거는 사실 왜곡이 좀 심하잖아요. 그쵸. 믿을 수 없는 경우도 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뢰도를 쌓는 이커머스에서 리뷰가 신뢰도라고 하면 DB에서는 영상이 곧 신뢰도처럼 요새는 좀 쓰이지 않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둘 다 신뢰도가 그쵸.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이커머스는 리뷰 그리고 DB는 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전 같으면 무조건 블로그를 조금 육성하셔라 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영상을 좀 찍어서 업로드를 해보시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근래에 이제 뭐 세상이 바뀌면서 영상이 더 뚜렷해지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이제 그냥 개인 유튜버로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광고에서도 이전에는 블로그나 이제 단편적인 면에서 이제 소재가 좀 더 다양하게 바뀌고 영상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남겨주는 후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보는데 눈이 정확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광고는 무조건 온라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고정관념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프라인은 카페나
아니면 펜션, 뭐 아니면 맛집도 될 수 있고 네. 등등 찾아가는 곳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새 지도 벽에 붙어있는 지도 보고 찾아가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휴대폰을 보고 내가 검색해서 가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나 오프라인 업종을 좀 홍보하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 창업을 예를 들어 식품 업종 뭐 이제 음식점 창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맛이 아무리 좋아도 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정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근래 이제 조금 많이 뜨고 있는 유튜버 중에서 이제 음식점 창업에 대해서 조금 유명하신 분 영상 많이 보거든요. 사실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보는데 실제로 그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점 맛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에 대한 홍보가 안 되면은 장사가 안 된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채널,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인스타, 블로그 그리고 뭐 플레이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 말도 안 된다.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맞아요.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 집 밥이 제일 맛있지만 그건 자기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식당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 밥 맛있는 건 저만 알아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엄마가 창업을 하셨는데 아빠가 식당을 하셨는데 나만 알고 있는 맛집이라고 하면 사실 암암리에 나만 알고 있는 맛집, 나만 알았으면 좋은 카페, 나만 알면 좋은 명소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나만 알게 되면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만 아는 것 같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곳을 되기 위해서는 좀 오프라인을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리뷰 남겨주면 음료 서비스 준다든지 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게 똑같은 거죠. 사실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리뷰라든지 후기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 뭐 이제 배달 어플에서 조금 리뷰가 잘못돼 갖고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골머리를 좀 앓는다 사장님들께서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리뷰를 쌓는가? 그러니까 리뷰를 그냥 뭐 단순한 이벤트라든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작업처럼 진행을 하는 것보다도 진짜 진성 리뷰가 정말 이제 사람들 보는 데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제품에 대한 우리 뭐 음식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뭐 퀄리티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혜택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진짜로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리뷰를 좀 쌓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플레이스 등록이 필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러한 리뷰를 쌓을 수 있는 곳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카페도 창업했는데 카페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는 없던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이 플레이스는 굳이 지도가 아니어도 네이버가 아니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될 수도 있고 네. 네이버나 아니 카카오에도 이제 카카오 지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톡 채널 네. 어디에 검색해도 내 업체가 나와서 찾아가기 쉽게 만드는 것이 사실 가장 KPI 달성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매체별로 우리 업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커머스랑 문의 그리고 방문 기준으로 조금 알아본 부분인데 세 개 다 중요한 건 신뢰도 혹은 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열심히 쌓아놓았던 후기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KPI 목표는 이커머스는 구매, 문의는 많은 문의 수, 그리고 방문은 유입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틀어서 최종 목표는 좀 얼마나 많은 후기가 쌓여 있을 것인지, 네. 많은 방문자가 리뷰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KPI가 사실 뭐 정답은 없죠. 근본적으로 우리
광고 진행하는 업체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도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고 실제로 초반 KPI를 수립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한 달에 무조건 1억을 쓴다고 해서 광고비를 평생 1억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광고비는 제가 봤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평지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따른 목표를 잡고 일정을 잡을 때는 A라는 비중의 예산을 어떤 목표를 위해 쓸 때 어느 정도 쓸 건지를 잡고 좀 분기별 아니면 월간별 이렇게 좀 기준을 잡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인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못 잡겠다라고 하시면 담당하시는 마케터분이나 아니면 광고 담당자랑 이야기를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서로 일방적인 서로의 통보가 아닌 정말 실제로 많은 논의가 사람이 많이 이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 나오듯이 그랬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KPI를 잡는 게 너무 어렵고 내가 목표가 없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예산을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러한 예산에 이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동안은 이러한 매체 이러한 마케팅 하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종료를 하려 했는데 최 영장님께서 인사를 해주시네요. 문의를 주실 부분이 있으신 걸까요? 짧게 문의를 주실 수 있으면은 지금 말씀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상세한 문의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최근에는 펜션이나 좀 여행객이 많다 보니까 좀 DB 받는 게 네. DM으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DM 문의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DM 문의요? 네. DM 문의 어렵네요. 사실 DM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광고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DM을 보냈을 때 답변이 없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DB는. 그래서 실제로 광고주가 직접 채널 운영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광고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노출되는 광고 이외에도 고객들이 진짜 찾아왔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사실 방문 업종이나 DB 업종만 그 대응이 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커머스도 대응이 되게 빨라야 되잖아요. 막 후기 남겼는데 네. 악플이 달렸거나 이거 반송해주세요. 이거 뭔가 문제가 많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매크로 질문이 되게 하면은 리뷰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은 광고주한테 엄청 말씀 빨리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리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확실하게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정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KPI는 같이 잡고 광고는 저희가 운영하고 실무는 조금 광고주님들께서 좀 뒤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마케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좀 라이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KPI 잡는 게 조금 어려우시거나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잡은 KPI가 잘 잡힌 KPI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양쪽에 있는 곳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